우리 토목방재과에서 전공이 크게 6가지 정도로 대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물과 관련된 커리큘럼상에서의 과목은 수리학과 방제시설, 수리수문학과 방제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물을 지으려면 집안을 위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대한 표질 부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의 넓이로 지어야 되는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동으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 GPS를 활용해서 측량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정적인 물과 관련된 거 또는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지으려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힘이 받아서 몇 층까지 올리려면 최소한 각 층마다 어느 정도의 힘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역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구조물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만의 힘을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콘크리트 안에는 몇 가닥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며, 이런 식으로 재료에 대한 경우를 공부하는 재료 분야, 이렇게 6가지 분야가 우리 토목방재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자연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강남역 부분은 사실 강남 중에서도 제일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 오면 엄청난 빗물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차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약 15분 뒤 왼편 동면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여신은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고 토사가 유리창에 튀었지만 차량이 휩쓸려가는 것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물 붕괴 사고 또는 빗물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보실 것입니다. 토목방재과는 특성상 자연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과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계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시공을 해서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인프라, 기본 시설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과에서 배우는 게 우리 학과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지도 과목은 수리학과 방제시설은 말 그대로 수리학을 통해서 수공 구조물들, 주로 이제 배수시설의 크기, 두 번째로는 수리수문학과 방제시설. 수문학은 뭐냐면 지금 우리 수문 기상 해가지고 강수량, 습도, 바람, 기온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서 강수량을 예측하고 또 평균 강수량을 재고, 그래서 그 강수량을 배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쓴 물을 또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화 처리를 해서 다시 하천으로 내보내게 되는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발주처, 즉 이제 이 공사를 해달라 하는 발주처가 주로 중앙부처라든지 정부기관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발주를 합니다. 주로 우리도 취업을 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먼저 가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업체로는 설계업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감리업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설계업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식을 그대로 산정을 해서 주는 기관이 설계기관이고요. 그 설계도를 받아서 직접 현장에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건설회사가 이제 시공회사가 되겠고요. 그 시공회사가 이제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또 그 업체가 감리업체라고 해서 감독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감독기관은
이제 돈을 주는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되겠죠. 즉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뭐 지방자치단체 그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데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감리기관에서는 같이 매일 공사 진도를 체크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하는 게 감리업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로의 방향이 넓습니다. 또 해외 취업 같은 경우도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외 공사들을 많이 수주하게 되는데요. 해외 공사를 가게 되면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거의 뭐 국내에서 받는 거에 거의 2배 가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목방재과는 토목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고 또 건축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구조물을 지어서 그 지역명이 붙거나 또는 번호가 붙거나 이런 경우에 구조물들은 토목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뭐 성수대교는 동아건설이라는 그 시공업체가 시공을 했는데요. 동아건설이 했다고 해서 동아대교라고 안 그랬죠. 동아건설이지만 만들어 놨더니 성수동을 잇는 다리를 해서 성수대교, 뭐 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인천국제공항, 부산항만 이런 식으로 지역명이 붙거나 번호가 붙거나 그런 경우의 구조물들은 대부분 전부 다 토목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에서 지금 삼성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갖다 붙으면 그건 건축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10중 8구 한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업의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전공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높은 연봉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밑자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자연을 다루는 학문을 통해서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또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토목방재과에 오시면 아주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얘기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 자연현상과 우리가 배우는 것과 연관성을 같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